안녕하세요. 사진 찍는 회계사 김용호입니다. 오늘은 엑셀의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총 계정 원장에서 계정별 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요즘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요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고, 또 본 영상을 통해서 총 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의 관계도 알고 엑셀의 필터 기능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총 계정 원장이 있는데요, 요거를 뒤에 가보시면은 제가 시트별로 계정별 원장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.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, 재고자산의 계정별 원장, 매출 채권의 계정별 원장, 기계장치, 외상매입금,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각 계정별로 계정별 원장이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? 일단은 총계정 원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,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이 회계 계정에 보면 여러가지 계정이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발라내서 복사해서 붙이면 간단합니다. 그러면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, 여기 보면 엑셀의 데이터에 보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단축키는 Ctrl Shift L 이라고 되어 있는데, 저는 보통 저걸 저렇게 하지 않고 전에 알려드린 대로 Alt A 그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. 이렇게 한순간 가장 위 상단 줄, 여기 이쪽 줄에 보면은 각 칼럼별로 이 오른쪽에 역삼각형 모양이 아이콘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클릭을 해볼까요?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또 상당히 여러가지 메뉴가 하단에 생성이 됩니다. 느낌이 오시죠? 일단은 필터를 다시 뺄게요. 필터를 둘 때 주의할 점은, 이렇게 표가 존재할 때 이 표 안에다가 두고 필터를 씌우면요, 자동으로 이 표 전체가 필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여기서 Ctrl A를 누르면은 지금 보이시고 있는 전체 엑셀 시트 중에서 일부분만 선택이 되잖아요. 데이터가 있는 게 선택이 되는데, 이렇게 Ctrl A를 눌렀을 때 들어오는 애들만 필터에 포함이 돼요.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들이 포함이 됐는데, 이게 자동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간혹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제가 공란을 추가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2칸 정도 제가 공란을 띄웠어요. 그럼 위에 올라가서 필터를 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lt A T. 다 잘 됐을까요? 일단 여기 Ctrl A를 누르면은 여기까지밖에 선택이 안 되죠. 요 밑에 요 항목들은 지금 버림을 받았어요. 여기에는 아쉽지만 필터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그 현금이라는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눌러 볼게요. 원래대로라면은 현금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능인데, 밑에 보면은 얘네들은 필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 포함이 된 애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. 아무튼 간에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는 지금 현금만 솎아져 가지고 현금만 보이고 있는데, 이 밑에는 현금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도 보이는 상황이에요. 즉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은 필터에 포함이 되지 못했다, 버림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필터를 씌울 때는요,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전부 다 필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자동을 맡기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, 내가 컨트롤 한번 A를 눌러 보고요, 지금 갔을 때 밑에 가보면은 여기 두 줄 때문에 밑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. 이러면은 필터를 매기는 순간 잘 안 돼요.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? 여기는 공란을 지워주고 Ctrl A를 누르면 당연히 전체가 선택이 되겠지만,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. 저 공란을 꼭 둬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대로 Ctrl Shift 누르고 아래 이런 식으로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. 그 다음에 Ctrl Shift 떼지 말고 방향키로 오른쪽 누르면 짜잔,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이걸 하다가요, 저거를 마지막 단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. 한 번 더 Ctrl Shift 누른 상태로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시트의 끝까지 도달하게 되거든요. 이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위를 눌러 주시면은 위로 돌아갑니다.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예쁘게 전체가 다 이 비어있는 두 줄까지 모두 포함해서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때 Alt A T 눌러서 필터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이 선택된 항목이 전부 다 필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가운데 두 줄을 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. 이거 선택한 거 Shift하고 스페이스 누르고 컨트롤하고 마이너스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져요. 컨트롤하고 마이너스는 삭제라는 단축키입니다. 아시겠죠?
자,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총계정 원장, 이 데이터가 전부 다 필터 안에 들어왔어요. 그럼 정확히 필터라는 게 무슨 기능이냐? 필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정렬 기능과 필터 기능입니다. 즉 필터 기능 안에는 정렬 기능이 있고 필터 기능이 있어요. 일단은 정렬 기능은 여기 위에 이렇게 세 개가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,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, 색기준 정렬, 요게 이제 그 정렬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아래부터는 전부 다 필터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. 정렬 기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 오름차순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기흥, 니은, 디귿 순으로 순서를 재배치해 주는 걸 뜻하고요.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반대로 이제 히읗부터 정렬이 됩니다.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? 또 색기준 정렬도 있는데요. 지금 셀 제가 요거는 흰색으로 해놨고 기초 2월 금액들은 그 색깔을 칠해놨어요. 셀을 채우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우잖아요. 그러면 지금 셀이 세 가지 색이 있죠. 회색, 아무 색깔 없는 거, 노란색. 그럼 다시 눌러보시면은 색기준 정렬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. 한번 정렬 시켜볼까요?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색대로 정렬이 돼요. 이런 기능도 있다. 종종 실무에서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다음 이제 필터 기능을 볼 텐데요. 필터는 색 기준으로 필터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도 필터할 수 있어요. 일단 색부터 보자면은 이 필터는 정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데이터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. 색 기준 필터에 들어가서 노란색을 선택하면은 노란색으로 채우기가 된 셀만 나한테 보여줍니다. 나머지 셀은 보이지가 않아요. 지금 그렇다고 데이터가 지워진 것은 아니고요. 여기 왼쪽에 럼버링을 보면은 3 다음에 17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내려가다가 23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75가 나오죠. 이 사이의 값들이 숨겨져 있어요. 없어진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요. 다음에는 텍스트 필터가 있는데 텍스트 필터는 상당히 여러가지 기능이 있고 매우 파워풀합니다. 같음, 같지 않음, 뭐 시작 문자, 끝 문자 포함하지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포함만 예시를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 포함에 가서 매출이라고 제가 적어서 엔터를 쳐볼게요. 그럼 매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. 당연히 매출 채권, 매출, 매출원가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보이겠죠?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어요.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이렇게만 되는가? 그건 아니고요. 여기 밑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. 여기를 이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해제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여기 현금 있잖아요. 현금만 선택하면 짜잔 현금만 보여줍니다. 이걸 이 상태로 가져다가 붙이면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 되는 거예요. 심플하죠? 일단 이게 눈에 거슬리니까 얘네 색깔을 다시 지워줄게요. 다시 이 회계 계정에 가서요. 마우스로 할 수도 있지만은 Al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. 이것도 좋은 단축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이 필터를 할 때는요, 결국에는 마우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. 마우스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요. 그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해제할 때는 제가 단축키를 쓰는 편인데 이렇게 편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걸 해제하려고 한다. 그럴 때는 여기 가서요. Alt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린 다음에 C를 누르면 클리어 하면서 이 필터가 사라져요. 이때는 단축키를 쓰는데요. 필터를 걸 때는 저는 그냥 마우스를 쓰는 편이에요. 이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금 따잔 하면은 현금만 선택이 됐죠? 네,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돼요. 혹은 여기 맨 위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. 복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요 사이사이에 쓸모없는 데이터까지 모두 복사가 될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지 않고요.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Alt하고 세미콜론 한번 눌러줍니다. Alt하고 세미콜론. Alt하고 세미콜론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현재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은 절대로 복사가 안 돼요.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오류 없이 복사가 돼요. 그 다음에는 Shift하고 F11 누르면은 새 시트가 생성이 되죠.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새로운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 생성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엉망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뭔가를 붙이시면은요, 이 오른쪽 하단에 이상한 게 떠요. 여기 밑에. 이걸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. 여기서 많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원본 열 유지란 게 있어요. 이게 단축키가 W인데 W를 누르면은 아까 내가 복사해 왔을 때 이 너비 있잖아요. 셀들의 각각의 너비가 저장이 돼서 그대로 붙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지우고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누르고 컨트롤 W 하면은 이렇게 돼요.
간단하죠?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을 다 만들었어요. 여기 시트명을 바꿔주면 됩니다. 이름 바꾸기,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라고 적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가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재고자산을 한번 해볼게요. 현금 이거 클릭된 거를 누르면 해제가 되고, 그 다음에 재고자산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재고자산만 보여져요. 이때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해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가끔 이 사이에 지금 이 47과 49, 이 사이에 48열이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. 그렇죠? 그 숨겨진 데이터가 가끔 선택이 돼서 쓸데없이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컨트롤 A에서 Alt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주면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값들은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고 Shift하고 F11 눌러서 또 시트 하나 새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눌러줘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? 컨트롤 W 하면 예쁘게 붙습니다.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계정별 원장도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가서 이 시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. 재고자산 계정별 원장 이렇게 바꿔줬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두 개 만들었죠. 재고자산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지금 방금 만든 거랑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랑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렇죠? 서식만 다르고 데이터 값은 일치해요.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만들면은 매출채권, 기계장치, 외상매입금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느낌이 오시죠? 자,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, 내가 반복해서 계정별 원장을 만들다가 뭔가 빠뜨린 게 없을까? 전체 리스트를 알 수 없을까?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간단하게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, 얘를 눌러보면 여기 쪼로록 나오니까 이 각각의 항목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으면 계정별 원장을 빈틈없이 만든 게 되고요. 그런데 이건 꼭 눌러봐야 알 수 있으니까 살짝 불편하죠. 그럴 때 이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되는데, 컨트롤 A 눌러서 여기 위에 삽입에 가보시면은, 삽입 눌러볼까요?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.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됩니다. 뭐 복잡하게 뜨는데 그냥 이 전체 데이터가 잘 선택이 됐으면은 무조건 확인을 눌러서 새 워크시트로 갑니다. 이때 가서 이거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.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회계 계정만 덩그러니 놓으면 됩니다. 이쪽 행에다가 끌어와서 드랍을 하면 돼요. 회계 계정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이렇게 붙거든요. 이거를 복사해서 값만 붙여놓으면 돼요. 값만 붙여놓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컨트롤 V 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V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.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Alt ES 누른 다음에 여기서 V만 눌러서 확인을 눌러도 되고요. 아니면 저처럼 여기 위에 상단에 Alt 1 누르면 값 붙여넣기가 되도록 단축키 지정해서 빠른 실행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고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 없는 거 행 레이블이랑 총합계랑 그리고 피벗 탭까지 모두 지워주면요, 따란 이렇게 리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. 이 리스트대로 작성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제 영상이 엑셀의 필터 기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더불어서 총계정 원장에서 계정별 원장 만드는 방법도 함께 봤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.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고로 이건 브록인데요. 고급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. 그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저희가 아까 만든 이 리스트 있잖아요. 이 리스트 위에다가 예를 들어 회계 계정이라고 쓸게요. 왜냐면은 총계정 원장 가보면은 이 리스트 상단에 제목이 회계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. 그 제목을 갖다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. 그냥 저는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회계 계정 밑에 이렇게 쪼로로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일부 항목들만 쏙쏙 골라서 보고 싶어요. 아까는 예를 들어 얘네 세 개는 매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매출이 포함된 애들로 검색을 하면은 뭐 되겠지만 그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내가 급여랑 소모품만 보고 싶어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럴 때는 일단 데이터를 남겨놓기 위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급여랑 소모품만 보고 싶다. 그럼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. 이렇게 지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. 여기도 지우고. 자, 이렇게 급여랑 소모품만 보고 싶어. 이거 필터로 볼 수 있나요? 있어요. 일단 여기 가가지고요. 이거 누른 다음에 다 지우고 급여랑 여기 소모품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면 너무 뻔하잖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개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
6개가 붙었다고 쳐요. 이걸 언제 다 찾아서 누르고 있습니까? 이거 못해요. 이게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면은 상당히 하기가 곤란합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하냐? 다시 가가지고요.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이 고급 필터라는 게 있어요. 이 필터 옆에 고급자 써 있는 거 보시죠? 고급을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. 이때 여기 목록 범위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전체가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, 조건 범위라는 게 있어요. 조건을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. 조건을 누르고 아까 만들었던 그 리스트 가가지고 얘네 있죠, 얘네를 선택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이 오는 것처럼 바로 짜잔, 이렇게 내가 아까 선택한 애들만 짜라락 보여줘요. 내가 뭘 선택했어? 급여, 소모품비, 수도 광열비, 매상매입금, 자본,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놨잖아요. 소모품비가 2번이나 반복이 돼 있었네. 저 몰랐네요. 그런데도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급여랑 소모품비랑 뭐 외상매입금 이렇게 아까 선택한 애들이 다 보여요.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아시겠죠? 이상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